우리 지역의 과제 더 깊숙이 탐구하기 위해서 최정의 연구진이 모였습니다. 저거 문제 연구소! 자,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연구위원 서영석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직구로 여러분의 시사 상식을 뿜뿜 채워드리겠습니다. 연구위원 이상은입니다. 시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열정 충만한 인턴 조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것저것 문제연구소 세 번째 시간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이것저것 문제연구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가 진단 항목을 하나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두 분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는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불안한데요? 첫 번째,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3개 이하이다. 눈빛이 당당한데? 흘려요. 아니면 당당한데? 자, 애창곡이 있어도 가사가 없으면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만났던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에이, 그럴 수 있나요? 있어. 하루 중에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이 80% 이상이다. 근데 죄송한데 이 와중에 감독님이 앞에서 계속 듣고 계셔서 제가 자꾸 눈이 가거든요. 전 스텝이 지금 고개를 갸우뚱. 3개 했는데 3개 적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자, 내비게이션 없이는 스스로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자, 마지막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종종 있다. 접으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2개 정도였거든요. 2개 정도요? 네. 오. 우리 조인트는 맞아요. 저도 1개에서 2개를 할까 했는데 양심상 2개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자가 진단이죠? 요게 이제 그 영츠하이머라는 자가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점자의 영과 알츠하이머를 합한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치매라고도 요새는 불린다고 하던데 과도한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오는 이런 건망증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사실 몇 개부터가 이제 영츠하이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딱 이 영츠하이머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3개부터라고 아우, 해요. 3개. 이 3개 문항부터는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람 기억도 잘 못하고 이 노래방 가서도 잘 노래도 가사 없으면 잘 못 부르고. 그건 너무 자꾸- 많이 드셔서 위원님은 아니에요. 연구 스트레스를 다 여기다 갖다 푸니까.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한다라는 얘기도 자꾸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네.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요. 어떤 이슈를 딱 정하셔가지고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고 되새겨보면은 뭔가 이런 영치하이머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예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저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위원님들. 우리 이것저것 문제연구소를 함께 시청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노트에 직접 시사를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영츠하이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야, 우리 인턴 일 잘하네요.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를 시청해야 되는 이유를 또 붙여주셨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재밌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시사 이야기를 재밌게 저희가 오늘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 시작합니다. 마실연구소가 왔어요. 주경이가 왔어요. 한 주간 우리 지역의 소식들을 편안하게 동네 마실 가는 것처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순서가 왔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도 지역별로 살펴볼 텐데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우리 조지강 인턴. 그 지역별로 살펴보는 거는 좋은데 그 전에 뭐 왔다고요? 계란이 왔어요. 야,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주경이가 왔어요. 마실연구소 왔어요.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되게 당당하다. 상큼하게 시작을 하고자 화이팅 키워드 넘치게. 왔어요. 뭐부터 네. 갑니까? 네, 첫 번째 지역은요. 영덕입니다. 영덕.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메타버스 하니까 영덕의 메타버스는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메타버스는 또 뭐예요? 죄송해요. 메타버스 영덕. 네, 메타버스는요 3차원의 가상 현실 세계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자신의 아바타를 활용해서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사회나 경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저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게임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걸로 도대체 뭘 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게임도 그 메타버스의 영역 중에 하나죠. 2030년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뭐 한 1000조가 넘는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국제적 시장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빨리 뭔가 시작을 해갖고 뭘 사야 되나? 영덕에서 시작을 했네. 그러니까 뭔데요, 영덕은? 영덕에서는요, 지난 18일에 처음으로 업무보고 회의를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사실 기업체들에서는 이미 좀 많이 시작을 해서 메타버스 전담 팀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일회성이 아니라 좀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이게 좀 넓게 확장이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것저것 문제연구소도 어떻게 메타버스로 그것도 나중에 괜찮을 수 있겠다. 예,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나 문제점들이나 이슈들을 이야기하고 메타버스 안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 어머, 굿 아이디어. 괜찮습니다. 나오기 싫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오케이. 괜찮네. 우리 주경 인턴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이제 그 곳곳으로 이렇게 가서 마실 가듯이 저희도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함께 만나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주경 인턴의 아이디어는 계란이 왔어요. 하세요. 네, 저는 이제 계란이로. 잘 어울리는 것 그러게. 같아요. 네, 전 계란이 조주경으로 하겠습니다. 네, 영덕군은요, 사실 지난번에도 기획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이죠. 영덕 대게 축제를 이 메타버스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순발력 있게 적응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업무 보고 회의를 이 메타버스 속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이 낯설겠지만 모두들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지역은 포항입니다. 포항. 동아시아 최초. 뭘까요? 야, 이거는 최초? 뭔가 반가운. 그거 정답! 스페이스워크! 네, 정답. 아쉽게 동아시아 최초는 네. 이것저것 문제연구소 지금. 정답입니다. 정답 맞나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키워드는요. 포항 철길 숲을 말합니다. 철길수. 저희 그 택시 촬영으로 엄청 많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핫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마실연구소의 매력이 아닐까요? 주경이가 어떠시요? 그래서 포항의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포항 철길숲이요. 영국 정부 산하 환경단체가 시행하는 그린플래그 어워드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그린플래그 인증은 중동의 2,308개소, 북미 3개소, 호주 31개소 등이 인증받은 적은 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포항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거는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되겠는데요? 반가운 소식이에요. 너무 뭔가 제가 막 괜히 막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뭐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부분이라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어느덧 그런 것 같아요. 철길숲이 이제 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쭉 잇는 굉장히 길고 멋진 철길숲이잖아요.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잘 가꾸려는 노력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거 저는 이거 검색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불의 정원을 보기 위해서 약간 관광지처럼 철길숲을 찾았다가 인증샷 찍고. 네, 그걸 위해서 찾았는데 생각보다 공원이 너무 잘 조성돼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는 후기들을 제가 몇 개를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알려진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철길숲을 보기 위해서 포항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래요. 드네요. 우리 조주경 인턴도 철길숲 종종 가요? 저는 회사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전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많이 가는데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포항 철길숲과 함께 좋은 날이잖아요. 요새 맞아요. 날씨도 좋고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지역은요,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경주.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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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슈퍼맨. 아실 것 경주의 같은데요? 슈퍼맨. 모르겠는데요, 저는? 전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좀 실망스럽네요. 그럼 인턴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슈퍼맨이 요즘 화제인데요. 경주에 있는 시내버스 기사님들이요, 쓰러진 승객에게 응급처치를 하거나 다른 차에 난 불을 끄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무려 4차례나 시민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저런 상황이 생기면 나도 저렇게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뜻 나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근데 이거 보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네. 작년에는 그 버스에서 쓰러진 승객을 15초 만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기사님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이게 나거든요.
이상으로도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도 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불을 끈 사건인데요. 지난 14일 오전 버스기사 권웅기 씨는요, 경주 천북면 초등학교 인근에서 견인차에 매달려서 가던 경차에 불이 난 것을 보고요. 바로 버스에서 소화기를 들고 내려서 민첩하게 불을 껐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님 말씀에 따르면요, 매달 받았던 의무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럼 우리 연구위원님은 제가 지금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저를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실 수가 있나요? 114로 전화하는 거지. 119도 이런 아니고? 식으로 당황을 해요. 특히 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TV로 보면은 야 저거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맞아, 하지만 여기를 막 이렇게 막상 제대로 체험해보고 습득하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사실 뭐 이런 기사님들의 엄청난 힘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많은 시민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걸 느꼈거든요. 저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좀 드네요. 맞아요. 이번 기회에 저희 연구위원님들과 저까지 함께 의무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진입니다. 울릉도. 잠깐만. 인턴이 아직 인턴이네. 헷갈렸구나. 실수를 좀 그럼 하네. 바꿔요. 울릉도하고 네. 귀한손님하고 바뀌었네. 두 연구위원님 실망입니다. 자꾸 실망을 해요 우리한테. 어떻게 울릉도에 또 울릉도를 붙이겠습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울진과 울릉도의 차이 연관성은 같은 울로 시작을 한다. 라임이 맞네요. 울진, 울릉도.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아하. 울진과 울릉도예요. 지금 크루즈형 여객선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있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이미 있는데 추가로 더 나온다는 거죠. 협의 중인 여객선은요. 길이 143m, 폭 22m, 총 638명, 차량은 200여 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아주 큰 여객선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여객선보다 훨씬 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네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후포에서 사동까지 항로에는 388톤급 쾌속선이 운항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비스 편의시설까지 추가로 갖춘 크루즈형 여객선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러면 운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인턴이 공부를 해오시면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좀 당황했잖아요. 이렇게 저를 이게 이렇게 울진에 대한 울릉도 소식이 맞는 게 많은 관광객들이 울릉도를 찾기는 하지만 울릉도를 찾기 위해 울진을 거점으로 삼잖아요. 맞아요. 총 4시간 1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도입되는 여객선은요. 카페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는 정말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울릉도. 네, 귀한 손님인데요. 바로 국제보호종이며 국내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찾아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야, 울릉도에 귀한 손님이 찾아온 게 많네요. 진짜 아니 사실 그 흑두루미가 어쨌든 학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학.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뭐 장수의 상징으로도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말씀하셨다시피 국제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이에요. 이게 자주 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얘네가 울릉도에 왔대요? 네, 맞습니다. 원래 흑두루미는요, 러시아나 주로 동북아시아에서 서식하는 조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독도에서 이동 중인 게 관찰됐다는 기록이 있을 뿐 이번에 울릉도에는 처음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 흑두루미는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드물어요.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뭐 전남의 순천만, 뭐 충남의 천수 이런 지역에서 보이는데 울릉도에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요. 한 8마리 정도가 이렇게 딱 내려앉았는데 사람이 꽤나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크게 뭐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렀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너무 뭔가 약간 신기하기도 하면서 뭔가 새롭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걔가 그렇게까지 큰 줄 몰랐어요. 네. 180cm, 200cm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렇게까지나 큰 줄? 이 흑두루미는요 일반 학에 비해서는 또 작은 거예요. 일반 학을 못 봤구나 두루미를. 못 봤어. 예, 몸체가 좀 작은 종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두루미 보면은 울겠다야. 제가 새 쪽에는 좀 약간 무지해가지고. 지금 일본이나 남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잠시 머문 게 아니냐는 추측이 큰데요. 조류학계에서는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진에서 크루즈 딱 타고 울릉도 딱 들어갔다가 오. 또 딱 즐기고 좀 운이 좋으면 또 흑두루미 귀한 보고. 손님 한번 보고 그러고 딱 돌아오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딱 좋겠네요. 그러면서 네. 포항 한번 들려가지고 철기수 한번 걷고 여러분 스페이스 될것 워크도. 같습니다. 네. 조주경 인턴 이번 주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포항에는 지역민의 진심을 대변할 시민후보 선정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 생생한 현장으로 지금 찾아갑니다. 자, 현장 속에는 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현장에서 섬세하게 알아봅니다. 현장 연구실 시작합니다. 네,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선거가 1948년도니까 지방선거는 1950년대 초 이쯤 되지 않을까요? 아우, 똑똑하시네요. 오, 맞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는 195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1995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한 27년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올해가 민선 8기라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네, 사실 대선이 끝난 직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그래도 대선보다는 지방선거의 관심도는 늘 좀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뽑는 거는 진짜 우리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늘 이 순서를 여러분들 깊이 있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계시죠. 맞습니다. 자,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 김명동 상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동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부터 포항 시내 곳곳에서 저는 현수막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시민 후보를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이었어요. 그래서 좀 들여다보니까 시민 단체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시민 후보를 내보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시민 단체가 지금 주축이 돼서 시작을 하는 건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포항 시민들의 좀 더 편리한 삶, 네. 그리고 평등한 권리,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성, 장애, 노동, 그리고 교육, 방면의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연대체인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좀 더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후보들을 선정하고자 그래서 시민 후보 선정위원회를 지금 꾸려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분 정도가 선정위원회에 계세요? 11명 정도. 11명. 아니, 근데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직접 시민 후보를 선정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 건가요? 네, 지방자치의 다른 이름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만큼 시민들의 삶과 바로 직결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후보 선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중앙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고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선택은 아주 도외시되는 그런 사례가 많죠. 해서 직접 우리 시민들의 삶을 꾸리고 참여하고 또 소통해가는 그런 정치 권력,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좀 나서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전국적으로도 좀 있었고 포항에서도 이전에 있었나요? 전국적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 6기,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우리 네. 시민 후보를 선정해서 4분 정도 이렇게 의회에 진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민들의 마음을 대신 전해줄 그 시민 후보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 역할을 혹시 잘 해주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미 다수당들이 집권하고 있어서 실제로 활동들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리 반대를 하고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제약되고 막혀버리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시민 후보를 내셔서 시민 후보들이 이제 우리 시정에 많이 참여를 몇 분이 하시게 되셨는데 사실 뭐 큰 정당들이 많다는 거는 누구나 알다시피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이 아주 협소하거나 굉장히 제약이 많았고요. 시민들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민단체들과 협력을 하기로 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좀 더 그 통로를 좀 더 확장해 보자.
좀 더 힘을 쓸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들을 시도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8년 전에 처음으로 시민 후보들이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그 파이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때는 뭐 시민들이 제대로 규합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각 노동이라든지 여성 교육계 모든 분야에서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후보는 몇 분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기초단체장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구에 출마한 지역 의원들. 그래서 7개 지역구니까 적어도 8분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인수 당선자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좀 더 중복되더라도 좀 더 이렇게 2분 정도, 3분 정도 이렇게 추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0서너 분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을 이제 추천하고 후보로서 이제 밀어볼 생각이신 것 같은데 특히 이걸 과정에내는 심사가 또 중요하잖아요.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시민 후보들을 뽑아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공정해야 될 절차인데요. 먼저 1차 서류 전형을 봅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직접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1차에서는 주로 이제 정책과 공약에 대한 적합도, 그리고 범죄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재산세, 세금 납부 사실이라든지 다양하게 자질 검증하게 되고요. 2차에서는 면접을 주로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얼마큼 우리 시민 후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우리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는가 하는 검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딱 들으니까 우리 서 의원님을 약간 추천하고 싶어지는데 저요? 저는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저것 문제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는 스판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이런 시민 후보분들도 뭐 공약을 이제 가지고 나오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공약들은 그럼 어떻게 뭐 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가요? 일단 우리 각 소속된 단체들로부터 중요한 정책과 공약들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1차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하고 또 직접 또 시민들한테 나아가서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묻고 해서 뭐 수많은 공책들이 정리되어 있지만 핵심적으로 한 10개 정도 지금 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네.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여러 가지를 들으셨다. 그래서 선정된 정책들은 그러면은 뭐 좀 다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주로 일단 뭐 의회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 일단 많았습니다. 노동기본 조례라든지 성평등 기본 조례,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대표적인 조례들이 되겠고요. 그렇죠. 중심 활동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대책, 그리고 철강공단 주변 공해 역학조사라든지 피해 조사 이런 중심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장애인 지정 병원이라든지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충돼야 된다는 그런 공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공약들을 또 듣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시민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이게 참 궁금하네요. 사실 관심이 있으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내일 바로 이렇게 제출할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가져다와 주시고 굉장히 열띤 토론도 해주셨어요, 현장에서. 그런 분도 계셨군요. 예. 그래서 지역 발전에 대한 문제부터 다양하게 진짜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제시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다양한 각계각층의 연령대도 다양하게 해서 참여해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시민 후보분들이 무소속으로 그럼 다들 나가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물론 시민 활동을 하고 또 지방자치의 의미나 가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 직접 나가시는 게 최선의 후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모두 이렇게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기존에 정당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무소속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정책이라든지 공약에
동의하시고 또 충분히 검증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검증을 받으셨다면은 기존의 정당인이라도 추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요. 어쩌면 잘못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단체나 연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시민 후보를 대리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솔직히 걱정은 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늘 시민들의 일꾼이 되겠다, 시민들의 머슴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당선만 되고 나면 전혀 바른 시민들에게 상관은 등떠진 중앙 정치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정치 풍토였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출발이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시민들의 의견 속에서 정치를 출발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와 그러한 이제 동의를 일단은 이제 가지고 출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려가는 그런 한 과정이고 그러한 본질을 찾아가는 첫 출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자극적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어쨌든 시작의 공약의 정책에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설문조사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만들어낸 것으로 시민 후보들을 만나는 거니까 사실 저는 괜한 기후의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알고 있던 후보는 보통 대형 정당들, 정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정당에 어떤 후보들이 좀 익숙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앞선의 후보들이 아니라 시민 후보가 새롭게 얼굴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색깔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울어진 판, 고착화된 판 속에서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는 것도 실제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무모함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시도하지 않으면 이 정치의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대물림이 될 것이고 확장되고 고착화될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골을 끊는 이제 시작이다, 출발이다 하는 마음에서 그분들도 진정성과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깨우쳐지고 좀 더 연대하고 힘을 모아간다면 캄캄한 이 딱딱한 지형도 언젠가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서 합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이 시민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쳐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다수의 힘이 밀리기 때문에 대다수에 비해서 힘이 밀리기 때문에 뭐 반대해도 반대하는 힘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내거는 공약들은 어떻게 이행을 해나갈 수 있을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실 단체도 이제 아직 만들어진 지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많은 노력과 좀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무소속이든 간에 또 정당 추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시민들과 유리된 그러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저희들이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우는 일이 아니라 같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그분들이 쉽게 또 같이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넓히고 또 방법을 찾아서 혼자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닌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치,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국 동시 지방선거 한 달 정도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으실 테고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구설이 스말이라도 껴야 이 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작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옥석을 가리는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작은 실천, 작은 관심이 큰 물결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지방선거야말로 우리들의 생활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와 밀접한 선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지방선거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지난 대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이제 다가올 6월 지방선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생활을 설계하는 그런 투표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시민 후보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시민 후보를 뭐 응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시민 후보, 정당의 후보들 다만 객관적으로 깊이 있게 관심 있게 지켜봐주려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시민 후보 그리고 유권자들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시민 후보를 잘 뽑아서 선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분이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